여기 가장 위험한 범죄를 저지르려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가 훔치려는 건 금은보화나 국가기밀이 아니라 바로 차가운 강물에 버려진 어린 왕의 시신이었죠. 당시 조선의 최고 권력자 세조는 시신에 손을 대는 사람은 삼족을 멸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은 나 혼자 죽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부모, 자식, 형제, 일가친척까지 3대에 걸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연좌제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목숨을 건 시신 탈취 작전에 뛰어든 것일까요? 그리고 이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 사나이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1453년에 벌어진 계유정난은 어린 왕 단종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며 단종은 상왕이 되었고, 이듬해 복위운동이 실패하자 이번엔 역적으로 추락해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되었죠. 강과 산으로 사방이 막힌 청령포는 그야말로 지붕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가장 높은 곳에 앉아있던 17세 소녀는 이 고립된 땅에서 매일 비통해하며 두려움에 떠는 유배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월호장 어문도가 밤중에 새 피우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강을 건넜고 그곳에서 단종을 만나 위로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어문도는 강을 건너 단종을 찾으면서 둘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따뜻한 위로도 잠시, 유배 온 지 4달이 지난 1457년 10월 단종은 차가운 강물에 버려진 시신이 되어 돌아옵니다. 세조실록엔 단종이 금성대군과 장인 송현수의 사형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으며 국가에서 장례를 치러준 것으로 기록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형 명령과 단종이 죽은 날이 같은 날로 기록되어 파발꾼이 텔레포트를 쓰지 않는 한 물리적으로 소식을 듣고 목숨을 끊는 게 불가능했고, 이후의 소식을 보면 금부도사가 보내졌었다는 것과 시신이 방치되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사에 의하면 교살되어 죽었다고 전해지지만 실제로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고, 다만 숙부 세조의 명령에 의해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역적으로 낙인 찍혀 살해당한 소년왕의 시신이 강가에 버려져 방치된 그 순간 단종과 인연을 맺었던 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처형된 대역죄인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고 일정 기간 방치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강력한 경고였고, 관청의 허락이 있기 전엔 가족조차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었죠. 이를 어기면 역적으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단종의 시신은 당시 세조가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 라고 말했다는 소문이 돌았을 정도였으니, 고을 수령과 사람들 모두 후환이 두려워 손을 댈 수 없는 극도로 살벌하고 민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외면하던 그때 영월호장 어문도가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나섭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자 선한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 라고 말했죠. 가문이 도륙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단종에 대한 충심 하나로 일을 진행했고, 놀랍게도 아들들까지 어문도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눈보라치는 밤, 목숨을 건 불법 장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문도는 늙은 어머니를 위해 준비했던 장례용품을 꺼내 차남 광순과 함께 동강으로 갔고 은밀하게 단종의 시신을 염습했습니다. 수의를 입혔으니 다음은 들키지 않게 시신을 매장해야 했습니다. 이때 어문도는 거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데요. 당시 눈보라가 치는 밤이었지만 다른 사람 눈에 띄면 안 됐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최소한의 불빛조차 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주변 도시가 환했던 것도 아니었으니 눈보라가 치는 산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겠죠. 그는 이런 상황에서 단종의 시신을 직접 등에 둘러엎었는데, 이때 어문도의 족보상 나이는 54세, 그가 쓴 시에 의하면 자신을 60대로 칭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상당한 노인이었죠. 다시 말해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어문도가 다 큰 고등학생 나이인 17세 소년왕의 시신을 얻고 불빛 하나 없이 살을 리는 눈보라를 뚫고 강원도의 험준한 겨울산을 오른 것입니다. 심지어 조선시대의 야간 산행은 단순한 체력전이 아니라 호랑이를 언제 마주칠지 모르는 목숨을 건 생존 게임이었습니다. 과장을 좀 많이 보태면 80대 노인이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것과 같은 극악의 난이도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엄흥도는 눈보라와 호랑이를 뚫고 가문선산에 단종의 시신을 묻었습니다. 이후 단종의 무덤은 세조를 이은 성종과 연산군, 그리고 이 시기 정치를 이끌었던 훈구파가 있는 동안은 언급되지 않고 왕실의 능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오랫동안 방치되었습니다. 다만 영월 사람들은 무덤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중종실록에 따르면 고을 사람들이 군왕의 묘라고 불렀고, 이때 실록에 엄흥도의 이름과 그의 시신 수습 행적이 처음 등장합니다.
시간이 흘러 현종 때 단종과 그를 위해 희생한 충신들에 대한 재평가 논의가 일어났고, 숙종 때는 무려 사사된 지 241년 만에 단종, 노상군 이용휘가 공식적으로 왕으로 복위되었습니다. 한편 단종의 무덤인 장릉에 대해 흥미로운 야사가 전해집니다. 당시 어몽도는 시신을 선산으로 가져왔지만 매서운 추위에 땅이 얼어붙어 무덤을 파지 못하고 절망에 빠졌는데요. 이때 산속에 웅크리고 있던 노루 한 마리가 인기척에 놀라 달아났습니다. 어몽도가 다가가 보니 노루가 있던 자리에 눈이 녹아 땅을 팔 수 있었고, 서둘러 그 자리에 시신을 매장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단종이 복권되면서 왕릉으로서의 격식을 갖추기 위해 묘를 이장하려는 논의가 조정에서 일어나는데, 이때 직관들이 살펴본 결과 과거 노루가 녹여준 그 자리가 굳이 이장할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명당이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결국 그 자리에 그대로 능을 조성하게 되니 이것이 오늘날 영월에 위치한 장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어몽도는 멸문지화의 위협을 피해 고향 영월을 떠나 머나먼 도주길에 오릅니다. 그가 선택한 최후의 은신처는 영남 의흥, 오늘날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 일대였습니다. 이곳은 팔공산과 보현산, 조림산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말 그대로 첩첩산중이었죠. 그는 철저히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반농사로 생계를 꾸리며 은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깊은 산속에 숨어 지내면서도 어몽도를 괴롭힌 것은 불안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월엄씨 대동보에 남아있는 그가 지인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 편지를 보고 불태워달라고 적기도 했죠. 결국 어몽도는 족보상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뜰 때까지 끝내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채 산간 벽지에서 쓸쓸히 눈을 감습니다. 한 충신의 고독한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의 헌신을 영원히 묻어두진 않았습니다. 숙종대에 단종이 복권되면서 어몽도 역시 국가가 공인하는 충신으로 부활했죠. 조정은 그를 사육신, 생육신과 나란히 창절사에 배양했습니다. 이어서 영조대에 이르러서는 그의 충절을 기리는 정려각이 세워지며 공조참의로 추증되었고, 순조 33년엔 공조판서로, 고종 13년엔 충의공이라는 명예로운 시호가 내려집니다. 현재 어몽도의 묘는 그가 평생 숨어 지냈던 군위 화본리 산등성이에 남겨져 있지만, 그의 위패만큼은 어린 왕이 잠든 영월 장릉에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